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차두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틀을 보시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 일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미래 일자리 어떻게 알죠? 몰라요. 기술이 어느 정도 빨리 발전하고 있냐면 저도 과학기술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 정도 기술 발전 트렌드를 보지 않으면 놓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닥치고 취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현상이 우리나라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바보야 문제는 적성이야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칼프레이 교수, 옥스퍼드 교수도 그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2020년까지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진다 주요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맥킨지에서 8억 개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서 전 세계에 사라진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불안감이 너무 우리나라 젊은 층 그다음에 학생들의 자신감을 꺾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변화를 보면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고용승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장이 자동화가 됐을 때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실제로 공장 내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공장을 유지하고 일정한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IT라든가 물류라든가 그 공장에 메인터넌스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게 전 세계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2만 개를 전국에 보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아직은 이제 많이 보급이 안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스턴 컨설팅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독일의 28개 주요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했을 때 도입을 하고 연 1% 기업의 성장을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약 35만 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화이트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화이트 컬러 중에서도 높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생산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라든가 설비 관리 이런 업무들은 이제 센서와 기계와 사물 인터넷들이 다 대체를 하게 되죠. 대신 연구 개발, 디자인, 사람과 기계 인터페이스 등을 담당하는 그 역할, 개발자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자베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분야로 평생을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소한 2개, 3개 의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직업을 바꾸느냐 변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일자리의 유형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로봇에 의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변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직업, 두 번째는 그들을 활용하는 직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만든 스케줄과 워크플로우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이 세 개의 직업군으로 앞으로는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인간, 기계에 의해 지배받는 인간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그 일자리가 빠르게 그 어느 나라보다 변화해 왔습니다. 영국이 18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됐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대 100년 후에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력은 굉장히 그래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조금 있으면 아마 국민소득 3만 불대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노동인구 비율을 보면 예전에는 거의 다 농업, 1차 산업에 종사를 하셨죠. 근데 현재 보면은 4.7%의 노동인구만이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생산직은 계속 아직도 우리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생산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화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보스턴 컨설팅에서 연구를 했는데 세계 주요국 가운데 기계에 의해서 사람의 인건비 삭감할 수 있는 비율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2020년에. 그만큼 자동화가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좀 더 첨단 기계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생산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이 미국의 그림입니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생산성하고 고용하고 매년 평균 2.1%씩 같이 올라갔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차를 살 수 있고 괜찮은 집에서 인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을 해요.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생산성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고용은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저 그림을 우리가 이제 뱀의 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노동 쪽에서 유명한 그림인데 우리나라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1970년대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성은 정말 겁나게 올라갑니다. 쫙쫙쫙쫙 올라가고 세계 경제 위기 때 잠깐 꺾여요. 근데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는 더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그만큼 뭐 각자 도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사회와 국가 그다음에 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될지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기계에 의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혹시 여러분 TV에서 일당이 가장 높은 직업이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송전탑이라고 있죠. 우리 그 산 높은 데 가면은 철탑 세워놓고 전기를 움직이는 전기를 이동시키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런 탑이 있는데 예전에 그 탑을 보수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당이 가장 높은 직업으로 굉장히 TV에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드론으로 100% 다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천공항에 가보시면 청소 로봇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톨게이트에 검수원이라고 이제 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아마 2025년 전에 다 사라지십니다. 다 CCTV로 대체가 돼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보시면은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이 없죠. 무인 지하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패스트푸드점 가면 요즘 키오스크로 우리 계산하잖아요. 저 복잡해서 못 가요. 힘들어요. 그리고 특정 시간에만 또 운영하는 그런 또 패스트푸드점이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 시간에 연세 드신 분들 손님 비율이 확 줄어든답니다. 복잡하시니까 안 오시는 거죠. 그리고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즘 영상 판독하죠. 기계가 하는 겁니다. 사실 심판 없어도 돼요.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증시라든가 스포츠 경기라든가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기사 짤막짤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쓰는 거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굉장히 우리나라도 드라마틱하게 지금 직업의 변화, 사람의 역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 미국은 1950년대에 화이트 컬러가 블루 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직업은 약 3만 개가 되고 일본은 2만 개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에 화이트 컬러가 블루 컬러를 넘어섰어요.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여러분이 태어난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때 막 인터넷이 깔리던 시대예요. 인터넷이 막 유선으로 깔리면서 인터넷 프로그래머 디자이너라는 직군이 막 생겨나던 시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식사회로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업사전에 보면 일자리 개수는 아직도 10,000개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직업들이 더 쪼개질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창직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도 좋지만 물론 이제 창업을 하라고 권할 수는 없습니다만 창업이나 창직 같은 경우도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현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일본이 지금 완전 고용, 대졸자를 못 구해서 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마다 고이치 교수라고 예일대 교수입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설계한 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이 얘기를 하죠. 한국도 5년 뒤면은 대졸자 100%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 딱 예언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부터 청년 노동자가 부족해서 걱정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통계를 뽑아봤는데 일본 인구 구조 변화하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를 그려보니까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프 패턴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면서 1990년대 말에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시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령 인구, 65세 인구가 유소년, 청소년 인구를 넘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일치하는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인구 변화, 우리나라 인구 변화가 2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노동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예측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020년에는 25세에서 29세 인구, 대졸자 인구의 수요와 공급이 한 25만 개가 차이가 나고요. 2025년에는 21만 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의 일자리만 만들면 일자리의 퀄리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고용은 완전고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정부에서 아마 뭐 공무원을 늘린다든가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인구가 준다는 게 중국이 굉장히 요즘 세계 G2 강국으로 뜰 수 있는 게 사실은 인구 때문이거든요. 시장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쨌든 인구는 줄고 있지만 취업은 오히려 앞으로 갈수록 쉬워질 수 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4차 산업혁명 많은 분들이 기술을 얘기하지만 사회현상과 연계된 또 다른 우리나라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독특한 데이터가 있어요. 전 세계에 없는. 대졸 신입사원이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1년 내에 몇 퍼센트가 퇴사를 하냐면 27.7%가 퇴사를 합니다. 정말 그 어렵게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스펙 쌓고 알바하면서 입사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좀 낮습니다. 대기업은 300인 이상의 기업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약 10%가 퇴사를 해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한 30%가 퇴사를 합니다. 기업이 안 굴러가는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백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닥치고 취업입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제 저서를 보고 자기 미래를 논하고 싶다. 직업을 어떤 걸 가졌으면 좋겠냐고 찾아오는데 보면은 학생들이 자기 자기 적성 얘기를 안 합니다. 취업 잘 되는데 연봉 잘 되는 많이 주는 곳, 수도권에 있는 직업 그것만 원해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대졸자 4년제 기준으로 보면은 50%를 넘는 취업자들이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매칭이 안 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적성하고도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 학생이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이 50%가 뭐냐면은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다니느니 서울 와서 알바하겠다. 시급도 높은데 어떠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역의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 거의 붕괴 직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너 텔레비에 광고도 안 하는 회사 가서 장가나 가겠니? 내가 너 이러려고 대학 등록금 그 비싼 걸 가지고 보냈겠니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개인 손해도 크고 사회 손해도 크고 국가적인 손해도 굉장히 큰 거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얘기하지만 미래일자리를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 이런 팩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적성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 적성을 찾는다는 게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주변의 어른들 얘기를 듣고 친구들과 돌아다니고 선생님과 상의하고 부모님과 상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들 바쁘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해도 월급은 남아도 나 못 다니겠어 관둘 거야 그러면서 공무원으로 또 몰리죠. 공무원 우리나라 7급 공무원 5년 전 데이터를 쭉 보니까 누적된 게 경쟁률이 97.3대 1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닥치고 취업. 유망학과에 취업을 해야지 해갖고 모 대학교 자동차학과 4차 산업혁명 핵심을 자율주행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0대 1이 넘는 자동차학과가 등장을 했고요. 반도체 63대 1, 바이오 쪽 45대 1. 또 남들 하는데 그냥 쏠려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찾아야지 이제 자기가 취업이라든가 자기 적성에 맞는 아주 그냥 섬세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려서부터 포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과 부모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재밌는 데이터가 2000년에서 2016년까지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학사는 56%가 증가를 했고요. 석사는 73%가 증가했습니다. 박사는 126%가 증가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학계에서 유명한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박사 공장, PhD 팩토리입니다. 박사를 남발한다는 거죠. 근데 박사를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박사를 하면
취업이 더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최소한 대학에 입학해서 10년 이상을 다녀야 이제 박사를 따는데 박사 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거든요. 작고 전공하고 매칭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저러다 보니까 이제 고학력 실업자도 말도 못하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능력이 우리가 필요해요. 앞으로 취업을 얘기를 하지만 직업, 일자리를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적성 발굴입니다. 혼자 하긴 힘들어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성을 발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활용할 필요가 굉장히 있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세 시대에 한 가지 일로만 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전문성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직업을 옮길 때 100% 다른 분야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기술이 특정 직업에 적용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직업의 형태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변화, 특히 자기가 관심 있고 적성에 맞는 기술, 관련된 기술 분야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따라가고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디지털 변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 개인의 변환 능력,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 어빌리티, 이걸 기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관심이 많아야 되고, 어떤 기초적인 능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능력,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말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입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로보틱스 저널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로봇이 전어를 쓰기는 해요. 글을 써요. 하지만 사람이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고요. 공동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솔루션을 설계하고 그걸 가지고 가치를 생산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일자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